안녕하세요, 해공학교입니다. 자, 오늘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게 24년도 실제 IPO 곧 앞두고 있는 대형주, 실제 우리가 대어라고 좀 하죠. IPO 앞두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조선주 두 종목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상장 먼저 앞두고 있는 현대힘스를 기준으로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차후에 있을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차후에 또 실제 IPO 일정들 좀 더 가까워지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HD 현대마린솔루션, 그 다음에 현대힘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먼저 개요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선주들 너무 좋지 않았죠. 지금 좌측에 보시게 되면 여기 HD 한국조선해양 차트 이렇게 조금 길게 볼게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하나오션, HJ중공업, 뭐 HD 현대중공업 등등 이렇게 차트가 좀 보이시죠? 그동안에 뭐 워낙에 좋지 않았고 최근에 그나마라도 조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오는 그림들. 자, 큰 틀에서는 60일 가격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투자 여러분들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앞에서 제가 채널에서 다양한 종목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의견을 드려왔으니까 지금 이들 종목들 60일 추세선들 이제 다들 올라오고 있네. 대형주들인데, 그리고 실제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들 종목들도 한번 보세요. 바닥에서 이제 60일 선을 막 넘어가는 종목들이 다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조선주들이 2024년 들어서 우리가 좀 기지개를 켜고 좀 주가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지 우리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그동안에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조선사들이 3년치 정도의 일단은 일감들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뭐 워낙에 뉴스나 이런 데 좀 나와서 투자자분도 아실 거지만 일단 근데 부담은 항상 있어요. 부담은 항상 뭐냐면 바로 일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꾼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공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우리는 다 해외 인력들을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선 업황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결국은 조선 업종, 조선이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은 항상 이 부담이 된다.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2022년도부터 해서 20년 이상 노후된,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2022년도에 한 거예요. 그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된 선박들이 전체 비중의 거의 60% 가깝다라고 합니다. 60% 정도 이 선박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 노후된 선박들이 차차 이제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데 바로 2025년도에서 26년도 시기에 이 교체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친환경 선박으로 지금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그 운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친환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전환될, 교체될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우리 관련돼 있는 뭐 조선주 관련된 기자재 업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좀 기지개를 펴면서 주가가 크게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은 항상 시장에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상반기에 좀 기대되고 있는 게 바로 현대힘스, 그다음에 HD 현대마린솔루션 이렇게 좀 있고요. 앞서서 이제 뭐 SM상선하고 현대사무중공업 등이 이제 상장 철회를 하다가 이제 상장을 다시 한번 오랜만에 상장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현대힘스, 현대 HD 현대마린솔루션 해가지고 이들 주식들이 오랜만에 이제 조선업종에 좀 상장한다. 그래서 조선 업황들이 결국은 2025년도, 26년도를 바라보고 결국은 현대힘스나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상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지금 상장하는 이유는 당장 상장해가지고 뭐 초급등에서 대박나겠다 이게 아니고 2025년도, 2026년도를 바라보고 상장을 지금 서둘러서 진행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현대힘스로 좀 말씀드리면요. 2008년도 4월 HD 한국조선해양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차트가 보입니다. 자, 차트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종목에서 현물 출자에서 설립된 회사예요. 그래서 선박블록, 선박 내부재, 배관, 뭐 외장품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자재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매출은 아무래도 HD 현대그룹 내에서 HD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등에서 주요 매출들이 대부분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제 HD 현대 계열사에서 이제 뭐 한 15년 이상 입지를 좀 구축하면서 기자재를 납품해 왔기 때문에 뭐 일단은 탄탄하다. 예, 탄탄하다. 왜냐면 아우가 형님에게 계속 납품을 해왔으니까 기자재들을 일단은 매출처가 탄탄하다,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다변화가 안 돼 있다는 점은 좀 다소 아쉽죠. 아무래도 뭐 조선 쪽이 이렇게 우리 한국은 좀 탄탄하게 좀 집약적으로 좀 돼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볼 건요. 아무래도 이런 제품들이 좀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전체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류 비용하고 생산 비용들이 상당히 높게 이제 주요 매출로 차지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동사가 그 이쪽 상장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와서 좀 보면 일단은 청구 승인은 다 났습니다. 청구 승인 다 났고요. 이제 수요 예측 일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몇 가지 종목들이 좀 있죠. 네, 현대힘스가 여기 가운데쯤에 보입니다. 현대힘스가 여기 요렇게 수요 예측 일정 있고 예상 공모가 밴드 이렇게 상단 하단 나와 있죠. 그리고 주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그리고 여기 쭉 이제 보시게 되면 수요 예측 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스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철강 쪽도 이제 상장 기대되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플랜텍이라고 해가지고요. 플랜텍. 예, 이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건설 등이 이제 주요 주주로 있는데 플랜텍이라고 하는 기업도 이 그 앞에서 이제 상장 폐지됐었어요. 근데 이제 8년 만에 다시 상장 재도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가운데 여기 이닉스라고 보이시죠? 여기 이닉스. 예, 이닉스라고 있는데 이 주식도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이에요. 이 주식도 올해 2월달 코스닥 상장을 좀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일정상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아시죠? 네, 외식업계 백종원 더본코리아 요거 상장 기대감이 좀 있어요. 아직 일정이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앞에서도 뭐 IPO 한다 상장한다는 얘기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올해 상장할지 요거 좀 기대를 해봅니다. 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 백종원 아시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할리스 커피. 할리스 커피도 올해 뭐 4월 정도 상장 예정에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한번 투자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요거 좀 시기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맞춰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사 일단 현대힘스가 뭐 조선 기자재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상장 관련된 부분들, 공모청약 관련된 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IPO 좀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크진 않지만 수수료 아시죠 이거? 직접 전화하거나 아니면 미래에셋 증권이니까 미래에셋 증권 주관사는 하나예요. 미래에셋 미래에셋 증권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내가 전화로 유선으로 청약하게 되면 수수료 5,000원 붙습니다. 요거 5,000원이라도 좀 아끼려면 우리 모바일 MTS나 또는 HTS 통해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 청약과 관련된 성공 여부, 공모 청약을 통해서 상장하면서 바로 이제 좀 급등 나가면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최소한 뭐 한 50%도 좀 떠주고 공모가 대비해서요.
공모가 대비해서 뭐 50%라도 좀 떠주고 아니면 100%, 200% 이상이라도 좀 급등을 나와주려고 하는 우리 이런 것들 좀 기대를 가져보려면 우리가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바로 기관 수요 예측입니다. 수요 예측이 1000대 1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예, 1000대 1 이하로 내려와서 뭐 한 700대 1, 뭐 800대 1 정도 나와도 뭐 할까 말까 긴가민가 한 정도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1000대 1 정도 나오면 이건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네, 꼭 대형주 아니더라도 중소형주라도요 1000대 1 정도의 기관 수요가 잘 나오면 공모 청약은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힌트들이 또 여기 있어요. 큰 기업들, 네, 대표적으로 좀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요 이렇게 주관사가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LS 머트리얼즈 있잖아요. LS 머트리얼즈처럼 또는 뭐 에코프로모티, 예,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은 다 주관사가 많아요. 주관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예, 무조건 해야 되는데 현대힘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서 진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안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코스닥 상장 예정에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종목 코드는 이미 나왔죠. 예. 그리고 뭐 자본금, 뭐 순이익들 이렇게 좀 간단히 나와 있고요. 아직 공모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공모가 밴드가 5,000원이 하단이고 6,300원이 밴드 상단이잖아요. 주로 이제 뭐 밴드 상단에 걸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계산하기 좀 쉽게 밴드 하단으로 계산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공모 청약 할 거면 5,000원으로 그냥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계산할게. 이거 어차피 나중에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5,000원으로 만약에 확정됐다, 공모가 확정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곱하기,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는 10주 정도씩 계산하니까요. 10주가 한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10주가 딱 내가 배정받지는 않아요. 제가 계산하기 좋게 그냥 하는 겁니다. 자, 5,000원을 확정 공모가로 해서 내가 10주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주 단위로 신청하니까 신청했을 때 기본적으로 5만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청약 증거금률이 50%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50%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주 신청하는데 필요한 돈은 25,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25,000원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투자 여러분들이 아마 배정받는 수가 단순히 뭐 10주, 5주가 아닐 겁니다. 보통 10주 이상, 뭐 20주 이상 이렇게 배정받게 될 텐데, 그럼 나중에 그 배정받은 수 있죠? 배정받은 그 수량에다가 곱하기 확정 공모가, 확정 공모가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의 50%만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미래에셋 증권 계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래에셋 증권 계좌가 없다고 하면 미래에셋 증권 계좌도 미리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계좌에 이렇게 입금해 두고 MTS나 또는 HTS 등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절차대로 딱딱딱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는 10주 신청했는데 실제 내가 배정받은 건 내가 5주만 배정받았어요. 실제로. 네, 청약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내가 5주만 배정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5주는 환불받아야죠. 환불일이 바로 1월 22일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환불일이 1월 22일이고요. 아직 상장일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상장일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공모 청약일이 1월 17일하고 18일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2월 첫 주가 될 것 같고요. 상장일이. 좀 이르면 1월 말 정도의 마지막 주간에 아마 상장하지 않을까. 상장 일정은 그 정도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략 정도 그렇게 보통 한 2주 정도 공모 청약한 이후에 보통 한 2주 정도 뒤에 바로 상장하게 되니까 대략 한 1월 마지막 주 정도 아니면 좀 늦어지면 한 2월 첫째 주 정도 상장하지 않을까라고
투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차들이 다 진행되고 그러면 실제 청약까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상장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자, 그 이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상장한 다음날 급등했을 때 또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요. 공모가 대비해서 급등했을 때 또는 급락했을 때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냥 홀딩해야 되느냐. 다른 종목들처럼 막 계속 급등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에코프로 머티나 뭐 LS 머트처럼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나 그냥 상장한 다음 날부터 계속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아니면 뭐 에코프로 머티처럼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제가 여기에 대한 공략 방법 기준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앞서서 에코프로 머티나 또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제가 의견들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그 영상은 앞에 제 채널에 다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서 강조를 또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강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장하게 되면 보세요. 상장하게 되면 6거래일이 돼야지 이렇게 오입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상장 당일날부터는요. 이평선도 없죠. 네, 보조지표 어떤 거 갖다 대더라도 보조지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단순히 우리가 보고 매매할 때는 거래량하고 정말 이 캔들 한두 개 가지만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투자자는 어떻게 매매할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모가 대비 상승하든 하락하든 일단은 개장 시가 대비해서 반드시 올라야 됩니다. 보유하려면. 반드시 올라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빨간색 양봉으로 마감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시가 대비해서 하락해서 음봉 캔들이라면 정리해야 돼요. 그만큼 매도 압력이 높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매도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양봉 치고 나가는지 또 시가 대비해서 보든지 우리 투자자님들이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일간 차트상 시가 대비해서 상승 양봉 만드느냐 아니면 음봉 캔들 만드느냐 요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저는 투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거는 바로 분 차트입니다. 자, 상장 하자마자 투자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30분 차트로 들어가세요. 30분 차트로 들어가세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투자 여러분들 정답이 아니고 투자 여러분들의 그 매매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걸 꼭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앞에서 에코프로 머티 또는 두산 로보틱스를 그렇게 의견들을 다 드려왔고 그렇게 대응을 의견들 다 했고 영상을 그렇게 찍어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30분 차트에서 그럼 뭘 봐야 되냐? 바로 다시 30분 차트에서 5선 보고 따라다니세요. 5선이 돌파돼서 유지되면 보유, 5선 무너지면 매도. 이해되세요? 그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당분간 일간 차트에서 6거래일이 나올 때까지 6거래일이 나온다는 얘기는 5선이 나온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면 최소 5거래일간은 어떻게 해라? 30분 차트에서 5선만 따라다녀라. 그래도 투자 여러분들 큰 손해 안 봐요. 그리고 수익 날 때 그 수익 다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상장한 다음에 안 빠지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종목은 절대 5선 잘 안 깨집니다. 지속적으로 타고 올라가요. 다만 이제 30분 차트는 좀 짧은 분 차트다 보니까 아래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마다 투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다니시라는 거예요. 애초에 시간이 없거나 내가 대응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1차트 6거래일 동안 기다리세요. 여기 5선 차트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6거래일이 됐을 때 그러면 5위평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5위평만 따라다니면 되는데 매매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투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5위평 돌파 매수, 이탈 매도.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이 간단한 이 기본에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충실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거를 잘 지키면 괜찮은데 지키지 않으면 손실 확대되거나 아니면 수익이 아주 쪼그라들거나 또는 손실이 확대돼서 내가 물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5선만 쫓아간다는 얘기는 자 6거래일 기간 동안에 이렇게 5선 타고 쫓아오는 이 그림들 우리가 이거는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는 요거 하루 이틀 3일만 딱 봐도 얘 5선 요렇게 만들어지겠다. 이거는 이제 IPO 상장 주식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렇게 하면 연장해보는 거예요. 대략 5선 요정도 평균 선 떨어지겠다라고 좀 놓고 보면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얘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여기 이렇게 터질 때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12평이 생겼죠. 10거래일 이상 지내고 11거래일째가 되니까 10일 이동평균선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큰 틀에서 매매는 5선 따로 다니기는 하는데 10일 가격 이동평균선이 추세선으로 보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12평 추세선이 안 무너지면 이것도 우리 투자자분들 5선 타고 가면서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손절은 어디? 5선을 내가 기준으로 매매해도 되지만 최종 내가 익절이나 손절은 10일 가격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21거래일이 되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생기겠죠. 그러면 20일 이평선이 또 최종 마지노선 이평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머티도 상장할 당시에 제가 투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선 따라다니고 5선 무너지면 매도. 1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최종 데드라인. 돌파되면 다시 매수. 그렇죠?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탈되면 매도해도 되나? 최종 데드는 12평.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매수. 그러니까 기준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여기 20선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20선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에 따라서 이거 여기 데드 크로스 잡으면 되죠? 데드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데드라인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는데 기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장된 주식들은 항상 뭐다? 단기적으로는 이건 다 테마주다. 테마주로 봐라. 현대 힘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상장하게 되면 테마주로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조선주 또는 조선 기자재 업종으로 그냥 쟤네들 종목들하고 다 같이 움직일 거야 라고 판단하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테마주로 보셔야 돼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들은.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투자 여러분들이 수익은 수익대로 잘 먹을 수 있고 손실은 손실대로 짧게 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큰 손해 안 본다. 왜냐면 손절 좀 빨리빨리 칠 거니까. 내가 만약에 뒤늦게 산다고 하더라도 손절 빨리빨리 칠 수 있으니까 절대 물리지 않는다. 에코프로 머티 봤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볼까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이건 지울게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개장 첫날이 이날입니다. 보이시죠? 시가 대비해서 상승 양봉 지켰나요? 아니면 이탈돼서 음봉 캔들인가요? 음봉 캔들이죠.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시가 대비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라? 일단 정리해라.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5위평, 12평을 돌파된 지가 언젠가요? 여기서부터 돌파하죠? 본격적으로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를 매매하는 타이밍은 어디서부터 잡았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잡는 게 맞는 거죠. 그 기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투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조금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혹여라도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두 번 더 보세요. 5위평, 12평 기준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빠르면 5위평만으로만 대응하시면 되는데 투자 여러분들 조금 느긋하다.
나는 12평 데드까지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12평까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21평선까지 나오니까 그럼 나는 최대 22평까지 볼래라고 추세를 투자자분들이 잡는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는 이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매 안 하는 거죠. 나는 12평으로 볼래, 나는 22평으로 볼래. 그 기준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디에다 잡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저는 투자자분들이 워낙 단타 단기들을 좋아하시고 또 갓 상장한 주식들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니까 저는 기준을 5선으로 잡도록 의견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5선 기준으로 매매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에 60거래일이 넘어가면서 이제 62평도 생기기 시작했네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대힘스 종목도 앞으로 이제 상장을 곧 앞두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공모 청약도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이런 대여들은 상장하는 이 주식들은요, 보통 수요 예측 결과도 잘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상장 이런 주식들 IPO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거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밴드 상단에 확정 공모가가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상장 당시에 공모가 대비 크게 갭 떠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상장한 주식들은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최근에 상장한 주식들이에요. 일자별로 보면 대략 11월 13일부터 나와 있죠. 최근에 이렇게 상장한 주식들 한번 쭉 보세요. 이거는 이제 시초가, 그러니까 상장한 당일날 시초가 대비해서의 흐름들이에요. 일단은 투자자분들 보유했더라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큰 손해는 안 받겠네요. 다 수익이네, 그렇죠? 그냥 지금까지 다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191%, 200%, 160% 뭐 등등등 나와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시초가 대비고요. 실제 공모가 대비해 볼게요. 우리가 공모가, 확정 공모가에 우리가 그 공모주 청약해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공모가 대비해서는 어떻느냐라고 놓고 보면 어떨까요? 공모가 대비해서는 요렇게 공모가 수준으로 시작한 기업들도 있고, 이렇게 160% 떠서 시작하는 기업도 있고, LS 머트리얼들처럼 700%나 급등해서 시작하는 종목도 있고, 그쵸? 종목별로는 천차만별이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455%, LS 머트리얼즈는 728%, 공모가 대비입니다. 이렇게 급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가 대비해서만 놓고 보더라도 손해본 종목들 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떨어진 이 마이너스 율보다 상승한 이 급등한 상승한 율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주는 일단 청약하고 보는 게 맞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모주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 내용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자세하게 또 매매하시면서 이런 포인트들 모를 수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앞에서 저는 이제 좀 작은 종목보다는 이렇게 시총 상위 주식들 위주로 좀 IPO하는 종목들, 대여 종목들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자 하고, 투자자분들도 잘 수익 낼 수 있도록 또 의견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또 다음 종목들, 또 HD, 또 현대, 그 종목도 있죠. 그 종목 현대 마린 솔루션, 이름이 길어가지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 뿐만 아니라 뭐 더본 코리아도 혹시 우리 또 기대해보자고 했으니까 더본 상장 이슈도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할리스 커피라든가 또는 2차전지 종목 이닉스, 그리고 저기 철강 업종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가 주요 주주 11%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플랜텍도 우리가 앞으로 좀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상장 주식 현대힘스 종목도 잘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제가 또 현대힘스 관련된 내용들은 또 상장 전후 해가지고 또 영상 추가적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